안녕하세요. K매거진입니다. 한류를 뜻하는 K-웨이브를 모르시는 분은 이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등 분야마다 차별적 매력과 독창적 접근법으로 세계 정상을 향해 치닫고 있죠. 그런데 2020년 오늘 K-웨이브의 새로운 장르의 추가를 선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K-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와 자랑거리가 될 K-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호주의 마케팅과 독창성 전문가인 카밀 그레이의 의도치 않은 한국 여행에서 시작합니다. 중국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10일 동안 머물 계획이었던 카밀은 설레는 마음으로 상하이에 갑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요 명소가 문을 닫아 할 수 없이 다른 여행지로 대체하기로 합니다. 카밀의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바꿔 서울로 90분 동안 비행기를 탔다. 왜 하필이면 서울이냐고? BBQ 그릴, 노래방, 24시간 사우나의 조합은 이상적인 대체 여행 일정이었고, 또한 한국이 거의 모든 문화 부문에서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한국 감독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지배했고, K-팝 밴드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시상식에서 한국 최초의 공연으로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들이 서울을 세계 문화의 새로운 진원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판매 혁신이었다. 중국을 대신하여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하게 된 동기와 판매 혁신이란 오늘의 화두를 꺼내지만 본인 말처럼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일부러 온 게 아닌 우연한 발견이었음을 강조하는군요. 호주의 2020년 소매업계는 혹자들에 의해 판매 종말론으로 묘사되어 왔다. 많은 언론 매체들은 1월에만 161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며 대학살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호주처럼 한국의 온라인 판매도 오프라인 판매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점의 점유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훨씬 더 발전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전체 소매 판매의 9%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이 수치가 25%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가 전체 구매 중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많은 패션 브랜드가 있는 한국이 바로 호주에게 판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비단 호주뿐만이 아닌 우리 한국과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불황 속에서 시들어가는 오프라인 거래와 반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온라인 거래를 자세한 수치를 들어 비교하고 이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얘기하려는군요. 대세는 온라인. 물리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도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쇼핑을 훨씬 넘어서는 경험을 만들어낸다. 서울에 있는 여러 상점을 방문한 후 3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 구매 행위보다 상품 체험에 중점. 많은 상점들이 온라인 광고를 늘리는 대신 오히려 구매 행위 자체를 빼버렸다. 한국 패션 스토어 에이더에러는 실제로 상품인 의류를 매장에서 숨겼고, 바로 최근에 한국의 화장품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은 재고 창고가 전혀 없는 매장을 열었다. 대신에 이 공간을 샘플 시용, 튜토리얼, 옷상자, 워크숍에 사용한다. 이 브랜드들은 모든 제품이 온라인으로 구매되는 세계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들 매장은 구매 행위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호주에서는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귀찮게 달라붙어 구매하라고 하는 고객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서는 직원 중 누구도 고객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45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구매를 하지 않고 가게를 나서도 점원들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요새 여성 화장품이나 의류 매장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편이지만 매장에 가면 점원분들이 과도한 친절로 구매를 강요하고 또 구매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면 기본적으로 점원분들의 째려봄 서비스로 뒷목이 서늘해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카밀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획기적인, 아니 파격 변신이 맞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당장 판매에 급급하기보다는 상품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각인화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각적인 판매점, 매장 공유화. 우리가 눈과 손끝만으로 자주 검색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한국 매장들은 냄새, 촉감, 소리를 최전선에 둔다. 닥터잘트는 털로 된 벽, 거대한 솜털 조각, 분홍색 끈으로 부드러운 피부를 표현했다. 이 테마는 건물 한가운데 있는 유명 노래방까지 이어졌다. 솜털 같은 분홍색 마이크와 브랜드 스피커도 실제로 제공되었다.
스킨케어를 테마로 한 옥상 트램펄린 공원은 완벽한 공중 촬영을 위해 만들어졌다. 몇 분 후 나는 닥터잘트의 대표 제품인 시라페어를 발 앞에 두고 뛰어드는 장면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있었다. 닥터잘트는 소비자에게 스릴을 주는 감각 경험을 만들어 주었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했다. 이곳 말고 다른 많은 브랜드 매장들도 공유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매장이 그 자체로 미디어 채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 성별 계층을 막론하고 불고 있는 SNS 열풍. 음식의 맛 공산품의 질과 같이 본질을 전할 수 없어 대신하는 겉모습. 즉 트렌디한 모양과 디자인을 공유하려는 우리의 열정 또한 세계적이죠. 그러니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 들여 따로 광고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이러한 SNS 열풍으로 무료 광고를 해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작권이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유튜브 등의 매체의 업로드와 퍼감을 허용해 리액션 등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이로 인해 세계적 지명도를 쌓은 우리 K-팝의 성장 과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한국 매장들은 소비자 구매 행위를 신성한 보물찾기로 취급했다. 심지어 매장에 들어가거나 점원으로부터 가방을 받는 것들처럼 평범한 거래도 기쁨의 순간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아이더 에러의 최신 컬렉션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VHS 비디오 테이프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 안으로 들어서니 카메라 필름과 VHS 테이프 조각으로 만든 2m짜리 예티 전설 속 서린 조각상이 나를 반겼다. 자세히 보니 필름 조각들은 실제로 SS20 가을 컬렉션을 촬영한 것이었고 필름 조각들을 따라가 보니 새로운 컬렉션의 비하인드 촬영을 보는 실제 영화관으로 변신한 창고를 볼 수 있었다. 셔츠를 구입했을 때 상품은 실제 필름 조각이 끼어있는 영화 포스터로 포장되었다. 영수증은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고 위에는 내 이름과 미소 띤 얼굴이 손으로 쓰여 있었다. 상품 구매를 친구끼리의 선물 주고받기처럼 바꾸는 센스였다. 한국 브랜드들은 이런 포장으로 상품을 브랜드가 새겨진 기념품으로 변신시켰다. 희소감을 느끼게 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억을 구매 행위에 녹여 입히는 것은 상점 방문이란 수고를 그만한 가치가 있게 만든다. 이 부분은 스토리텔링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보이네요. 같은 물건이라도 그냥 매장에서 여러 상품들과 같이 둘러보는 것과 비교해 특정한 사연이나 이야기를 입힌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면 설사 그 물건을 사지 않고 나오더라도 그 기억은 훨씬 강렬하고 오래 지속될 테니까요. 제가 상품화 전략에 대해 얘기한 지난 영상 속의 짜파구리나 달팽이 화장품 역시 스토리텔링 효과를 본 제품들이기도 하고요. 호주 브랜드들은 한국처럼 온라인 구매 경로 내에서 물리적 요소, 상점 공간에서 포장까지 가 의미 있는 미디어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한류가 서양 음악, 영화, 미용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영감을 얻을 때 K-팝만 생각하지 말고 K-샵을 생각하라. 카밀은 이렇게 의도치 않은 한국 여행 중 발견한 충격적 경험과 감동적 교훈을 호주 매체 N뉴스에 기고하여 호주 업계는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국 업계에 본받자고 호소한 K샵은 지금까지 한류 중 K-팝처럼 세계적 인지도에 이르지 못하고 검색해봐도 동구권 국가의 한인마트 상호가 먼저 뜰 정도로 아직 일반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흔하고 일상적인 현상과 물건들의 가치를 입혀 상품화하는 데는 일가견 있는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이 이 좋은 브랜드 네이밍 기회를 가만히 두고만 볼까요? 단언코 아닐 겁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최고의 대처로 역대급 위상을 갖게 된 우리 대한민국의 또 다른 기회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아니 지금 현재에도 그 흔한 동네 순댓국, 길거리 포장마차도 카밀이 느꼈던 것처럼 특별한 상품 체험, 감각적 핫스팟화, 고유한 스토리텔링의 옷을 입혀 K샵이라는 매뉴얼로 정성스레 포장해 세계에 진출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